다음 순서로는 동일한 표준 특허 전략 지원 사례로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표준 특허 확보가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고 표준 특허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부 R&D 과제 발굴 지원을 위한 표준 특허 전략 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표준특허센터 강용진 선임께서 해주실 건데요. LMS 특허법률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은 표준특허센터 PM을 맡고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의 강용진 선임연구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략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서 다양한 특허 전략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6G도 저희 전략맵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맵 사업은 R&D 사전 기획 시에 표준특허 전략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6G 분야와 무선랜 분야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다양하게 그 전략맵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겹치는 부분은 제가 좀 제외를 하고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일 것 같은 부분과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전략맵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R&D 표준 특허 전문가가 표준과 특허,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을 좀 평가를 해서 표준 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해내고요. 그 표준 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과 함께 R&D 과제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올해 신규로 추가된 지표 중에서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에 대한 소송 위험도 지표가 있습니다. 이 소송 위험도 지표는 그 MP들이 기술별로 특허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요. 그 MP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조 활동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관리하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MP가 그만큼 특허 점유율이 높다는 거는 향후에 특허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해서 추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WLAN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WLAN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 일정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무선 LAN, WLAN, 와이파이 이런 식의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통신망과 주파수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상태고 정부에서도 6기가 대역에 대한 빈면허 주파수 공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표준 관점에서 다시 보시면은 와이파이 6가 2018년 10월에 공개가 됐고요. 와이파이 7은 2019년도 5월에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기가 헤르츠 대역을 지원하게 될 새 와이파이 표준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올해 1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쪽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고 소송이나 라이센스 쪽에서도 이슈가 많이 있는데 라이센싱이나 소송 쪽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이슈로는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 좀 발표가 되었고 그 안에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쪽에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구축이라는 이슈와 그리고 안전망 강화 쪽에 그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장소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이슈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송과 라이선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칼텍과 그 애플과의 큰 이슈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이파이라는 데서 그 AT&T에 1,000억 원 가까운 소송을 걸었는데 카이파이는 카이스트로부터 관련 특허를 양도받아서 지금 1,000억 원대 규모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벨의 자회사인 헤라 와이어리스와 관련된 라이센싱 계약도 체결을 했고 MS사 같은 경우에는 모토로라와 크게 이슈가 있었는데 한 6년 동안의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MS가 모토로라의 공정성 위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모토로라가
그에 반해서 MS에 와이파이와 AVC 표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 결국에는 모토로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밀과 시스코사는 한 8년 정도의 기나긴 소송이 있었는데 코밀이 시스코의 와이파이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배심원단에서 약 6억 380만 달러 배상금 지불을 처음에 판결을 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비침해 판단을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관련 분야가 최근까지 활발하게 소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MP들이 대형 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그 칼텍과 애플이 큰 소송이 있었는데 결과가 좀 나왔는데 우선 관련된 표준을 보시면은 802.11n과 그 다음에 802.11ac 이게 와이파이 4와 와이파이 5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 안에 이라 인코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표준 모두 그 칼텍의 이라 코딩 기술에 기반하여 좀 수행이 됐고요. 칼텍에서는 총 4건의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 경과를 보시면은 2016년도 5월에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브로드컴과 애플을 상대로 제소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애플이 아이폰 6 쪽 판매가 대부분 그 제품 라인업이 관련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애플은 그 원천 특허인 710 특허에 대한 무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 심판원에서는 이 특허가 유효하다라고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걸 받아서 다시 중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침해를 인정하였고 애플에는 약 1조 원 그리고 브로드컴은 3,20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할 때 앞서서 보여드린 그 4건 중에서 아마 3건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 이게 끝나진 않았지만 표준 특허이기에 회피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서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건의 특허를 가지고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표준 특허에 대해서 무선랜 분야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 무선랜 쪽에 대한 유망기술 도출을 위해서 저희가 기술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중분류 단으로는 9개의 중분류와 세부 기술로는 26개의 기술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중분류 단 보시면은 1번이 그 AX 기술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B 기술에 대한 그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 버전의 어떤 기술 흐름 차원에서 저희가 AX를 추가를 했고 AX 부분이 유망 기술에 선정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특허 평가를 위해서 5개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PCT에 대해서 저희가 유효 특허를 선별을 했고 존속 기간을 고려해서 199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특허에 대해서 유효 특허를 선별을 했습니다. 총 31,000건 정도의 유효 특허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중국이 한 11,000건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31,000건에 대한 출원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허라는 게 1년 반 동안의 공개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을 보시면 2013년도에 차세대 측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좀 늘어났고요. 2015년도, 16년도에는 AX 기술의 표준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특허도 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분류별 세부 기술 출원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업별로 보면은 퀄컴이나 LG, 인텔,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기술에 많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특허청 출원 현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11,000건으로 한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표준 기술이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각국에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인 PCT 출원, 여기서는 WO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WO, PCT 출원이 한 8만 건 정도로 그 다음으로 넣고 미국 57,000건, 그 다음으로 한국 3,000건, 미국 5,700건, 한국이 약 3,000건 정도로
출원이 되었습니다. 출원인 국적별 출원 현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출원이 탑 20 중에서 퀄컴과 인텔, LG, 삼성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화웨이, 인터디지털은 앞서 설명드린 MP 기업인데요. 상위권 기업들은 대부분 각국에 다양하게 출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좀 많은 비중이 있고, 중국의 기업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국 출원 위주로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도출된 유효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7가지 특허 지표에 대해서 특허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중분류 단으로는 BE 기술과 AX 기술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표준 관련성 측면에서는 AX와 BE 쪽이 조금 낮고, 나머지 라이파이 기술이나 V2X 기술 쪽이 좀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표준 평가로는 이쪽도 BE 쪽과 AX 쪽이 높은데, 또 특이한 게 아니라 좀 당연하지만 표준화 단계를 보시면 AX는 이미 종료된 특허이기에 표준화 단계 점수가 매우 낮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가 활발한 무선랜 센싱 기술 쪽과 BE 쪽이 표준화 단계 관련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활용 관점에서는 지금 BE 쪽과 그리고 차세대 무선 추기 기술 쪽, 무선랜 센싱 기술 쪽, 이쪽이 좀 높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 결과인데요. BE 쪽과 AX가 높게 나왔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AX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준이 완료돼서 표준특허 창출이 조금 어려운 기술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외를 했고, 그에 따라서 다중 AP 협력 전송 기술이라든가 무선랜 센싱 기술 쪽을 저희가 유망 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표준특허 창출 전략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거를 지금 분석 중에 있고, 관련된 내용 중에서 BE의 다중 AP 협력 기술 쪽과 무선랜 센싱 쪽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E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된 고속 무선랜 전송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고용량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전송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분석을 보시면 특허 차원에서 이제 그 해외 출원인 같은 경우는 퀄컴이 다중 AP 협력 전송 쪽에서는 특허가 많이 있었고요. 표준화 초기에 좀 논의되는 필수 요소 기술들을 공간적 재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빔포밍, 미모 쪽에 대한 핵심 특허를 먼저 출원을 하고, 이후에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 멀티 AP 네트워크 관리 기술 쪽이라든가 이쪽에 핵심 특허에 대한 확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퀄컴을 제외한 다른 주요 출원인을 보시면은 미디어텍이라든가 브로드컴 등이 적극적으로 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통신기술 대기업 외에도 통신 반도체라든가 IoT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쪽에 기업들이 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경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또한 이 분야에 표준 특허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국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LG 쪽에서는 고용량 데이터 스트리밍 달성을 위한 복합적 기능들을 주로 타겟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중 AP 협력 전송에 대한 SAP 전략인데요. 우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중 AP 네트워크 관리 기술 등 특정 기술에 집중되어 특허 확보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소 기술에 대한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확장과 연계된 표준화 전략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와이파이 센싱 부분입니다. 와이파이 센싱 표준화 쪽은 그 무선랜 신호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대상을 센싱하기 위한 기술인데, 이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접목 가능한 기술로 2019년도 11월에 회의를 거쳐서 지금 활발하게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주요 특허들을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기술 흐름 분석을 좀 보시면 2000년 10년 초기에는 실내 위치 추적 관련된 원천 기술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중반쯤에는 사용자나 디바이스의 위치 추적 및 관리를 위한 기술들을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후반에는 중국 출원, 국적 출원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출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로 분석 등에 관련된 진보된 무선랜 센싱 기술 등이 2010년 후반에 집중적으로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보시면은 주요 단말 업체라든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실내 위치 추적 기술들이 출원이 되고 있고요. 15년 이후에는 정확도 개선 기술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정할 수 있는 특허들이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SCP 전략입니다. 네, 초정밀 위치 동작 센싱 기술 선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기술 자체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맥과 상위 계층 연동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루어지는 연동을 고려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결론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함축해서 적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서 6G와 함께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의 기술 수요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이게 향후에 내년도 과제 기획 시에 참고돼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올해 12월 달에 나올 예정이므로 관련된 R&D를 하시는 산학연 관계자분께서는 향후 R&D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